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인 구독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앞으로 계속 제작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 컨텐츠도 그러한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홍콩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주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신 거로 압니다만은 대부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분들 나이대에서도 진짜 홍콩 영화 하면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을 완전히 휩쓸었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붐이라고 할 정도의 인기를 가졌던, 그리고 그 인기가 90년대 후반까지도 조금 이제 한풀 꺾였지만 90년대 후반까지도 조금 이어져 가죠. 그렇게 가다가 문화 패권을 넘겨준 게 일본 문화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로 볼 때 홍콩 문화의 패권이 일본 문화의 패권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절에 대한 추억에 담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여배우 2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남자, 여자분들 다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시니까 나중에 남배우들도 선정을 할 거예요. 남배우들도 선정을 할 거지만 일단 여배우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대 이제 기라성 같은 여배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에 올라갈 수 있는, 경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두 분의 여배우. 그 두 분의 여배우에 대해서 누가 더 우위인가. 이거는 제 주관도 들어가지만 당시 흥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봐서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탑 오브 탑, 왕중왕전에 올라갈 만한 부족함이 없는 두 명의 여배우, 임청아와 왕조연. 홍콩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 한때 팬이셨던 분들, 깔짝 한두 개 영화 보신 분들 말고요. 팬이셨던 분들은 이 두 여배우를 모른다 이러면은 간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옛날에 하는 말로 뭔가를 이제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두 여배우를 모르는데 내가 홍콩 영화를 좋아했다면 간첩이죠, 그냥.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여배우들인데,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필요 없는 여배우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있고, 또 이러한 두 여배우들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스타일에 대해서. 둘 다 이제 인기가 정말 대단했었기 때문에 누가 우위에 있던 간에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약간 재미삼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잘 보이시네. 사진은 되게 어릴 때 교복을 입은 여고생 시절의 임청아 씨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이제 되게 희귀한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추측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책사가 왜 임청아 씨는 영화 활동을 지금은 접으신 상태지만 굉장히 오래 하신 배우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무려 일찍 데뷔해서 영화 활동을 되게 오래 하신 배우입니다. 그럼 제가 이 사진을 왜 올렸는지 책사가 이제 여러분 이해가시죠? 임청아 씨는 여고생 때 캐스팅이 됐습니다. 여고생 때 캐스팅이 돼서 그때부터 여고생 역할로서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순조롭게, 이거는 데뷔가 굉장히 순조로웠네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임청아 씨 데뷔작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거의 대부분 동방불패 때 유명해진 배우 아니냐. 왜냐면은 동방불패를 보시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 임청아 씨가 신인 배우가 아니라는 것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방불패 때 유명해진 배우고 그 전후에 데뷔했겠지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동방불패 때는 임청아의 르네상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르네상스라는 말 아시죠? 문화적인 용어인데, 서양의 문화 용어인데 다시 부흥하는 거, 재부흥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1의 전성기가 있었겠죠. 제1의 전성기는 바로 경료라는 분의 작품에서, 경료라는 분은 대만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로맨스 소설 전문 작가입니다. 그분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작품들이 영화화됐고 또 드라마화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기라성 같은 여배우들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임청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거나 제 고등학교 때인가요? 아니면 더 앞인가요? 그때쯤에 나왔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중국 드라마 황제의 딸, 되게 유명했지 않습니까? 황제의 딸이라는 드라마도
경료라는 이 작가의 로맨스 소설 전문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의 딸에서 지금 진짜 중천했던 해죠. 지금 중국 문학계에서 이제 중천했던 해인 여배우로서 판빙빙이 이때 조연급으로 주연은 못했었습니다. 주연은 그때 조미랑 임신면대 나중에 되면서 이제 판빙빙이 더 잘 나갔죠. 판빙빙이 조연급으로 출연했던 황제의 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더라도 이 경료라는 분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기라성 같이 많은 스타들, 임청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발굴해서 스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료라는 분은 우리나라에 조금 예전에 유명했던 김수현 씨라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여자분 작가이신데 뭐 목욕탕집 남자들 이런 유명한 작품 뭐 한 작품이 아니죠. 계속 엄마가 불났다 이런 작품들 쓰셨고 시청률도 제가 알기로 꽤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마다 흥행한 작품도 많고 이분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뭐 대만의 김수현 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 흥행 제조기였다. 그리고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잘 알려진 유명한 이제 로맨스 전문 작가이셨다. 소설가이셨는데 이분 작품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됐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청아 씨는 되게 일찍 나이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되게 스무스하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고생 신분으로서 여고생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임청아 씨의 당당한 모습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 이런 한마디로 임청아 씨의 우리 한국에 알려진 매력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카리스마라는 한 단어 동방불패 말이 필요 없죠. 보신 분들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카리스마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작품들에서도 뭐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카리스마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왜냐면 이게 굉장한 매력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필요가 없었죠. 이 배우의 뭐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매력 포인트인데 이걸 왜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음악에서 보여주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젊은 시점에서 임청아 씨는 카리스마로 대표되는 그런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로맨스 작품에 많이 출연을 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전성기를 보내다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개인적인 뭐 연애사라든가 삼각관계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아시는 팬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팬들도 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잠시 잠깐 성룡의 영화에 몇 번 출연해서 이제 얼굴을 알린 호해중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호해중이라는 배우가 되게 당시 화제였던 요인이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배우들의 학력이 높지 않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되게 학력이 별로 높지 않고 배우라는 약간 편견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지금도 물론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우들은 뭐 머리가 텅 비었다 이런 편견도 좀 있을 시점인데 그런 시점에서 이제 국립대만대학 호해중은 국립대만대학 출신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뭐 종합대학교 한국 안에서는 국립서울대학교죠. 그것처럼 국립대만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뭐 지성과 미모를 함께 갖춘 여배우의 출연이다. 근데 임청아 씨가 이 시기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임청아 씨는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생활하다가 조금 잊혀진 제1의 전성기를 지나서 약간 잊혀져가는 그런 시점이었고 호해중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해였어요. 물론 그 뒤에까지 보면은 임청아 씨가 제2의 전성기 아까 말씀드렸던 르네상스를 맞이하면서 좀 롱런을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기가 있었던 기간은 임청아 씨가 인기가 더욱더 뭐 대단했고 또 그 기간도 더 길지만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호해중 씨한테 그 밀렸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호해중 씨는 뭐 또 임청아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임청아의 시대가 가고 뭐 호해중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제 대만 현지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막 임청아는 임청아고 나는 나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청아 씨도 약간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서 예전만은 조금 못하다가 뭐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 없죠. 그 홍콩 영화 팬이면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동방불패를 통해서 완전히 화려하게 재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임청아 씨의 배우로서의 역량을 의심할 바가 없는 게 원래 동방불패라는 것은 신필이라고 불리셨던 김용
최근에는 뭐 김용 씨랑 다른 대필이 있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뭐 학력이 낮은 대필분이 있어서 두 분이서 같이 전체 작품들을 썼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제 김용 씨가 무협 소설을 통해서 홍콩 문화와 그때 당시 이제 아시아 문화계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죠, 진짜. 그때 당시 뭐 영화사 몇 개를 먹여 살렸고 한동안 뭐 출판사 몇 개를 뭐 출판사는 더 오래 갔을 거예요. 출판사 뭐 몇 개를 한참 동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먹여 살렸던 분이고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경우 시리즈를 봐도 지금 중화권에서 뭐 김용시 작품들이 정말 많잖아. 뭐 신조 협녀, 의천도령기, 영웅문 가장 대표적인 뭐 영웅문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오잖아. 예를 들어 의천도령기 한 번 나오고 드라마 시리즈 끝이 아니고 의천도령기를 뭐 90년대 후반에 만들었으면 또 2000년대 중후반 되면 또 남녀 배우 또 다시 그때 신인급에서 뭐 유망한 유망주로 불리는 배우들이 뭐 다시 섭외되어서 주인공 역으로 다시 찍고 또 2010년대 들어오면 다시 계속 리메이크해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뭐 이런 작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뭐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돌아가는 것은 뭐 고전 중에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중화권 이 정도겠네요. 이 정도 이 긴 시리즈를 계속해서 뭐 TV에 방송된 시리즈를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리메이크된 작품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김용 씨는 대단한 이제 전설적인 뭐 소설가였다. 그 시대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김용 씨 소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동방불패 역할이죠. 이 동방불패 역할의 캐릭터는 굉장히 매력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이제 무술을 잘못 수련해서 이거는 뭐 가상입니다. 기인이 이제 무술인이 이걸 통해서 뭐 하늘을 날 수 있고 장풍을 쏘고 이런 건 다 가상이죠.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공을 길을 통해서 연마하다가 남자였는데 남자로서 이제 특징을 잃고 그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이제 중간 상태로 된다. 이런 설정인데 근데 이 소설 원작에서는 굉장히 이제 매력이 없는 캐릭터고 또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니까 이 캐릭터가 남성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 남성에게는 별로 뭐 매력을 끌지도 못하고 매력을 별로 끌지도 못하고 또 남성의 눈에 들지도 못하는 뭐 중년의 어정쩡한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뭐 캐릭터가 되어서 이러다가 이제 최후를 막 맞이한다 막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를 임청아 씨가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물론 이거를 각색한 분도 김용 씨 원작 소설을 각색한 분도 되게 각색을 잘 하셨겠죠.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를 임청아 씨한테 주니까 임청아 씨가 굉장히 이제 완전히 절정에 이른 하늘이 중천에 뜬 태양 같은 일찍 뭐 이른 것도 아니고 이른 시간에 뭐 뜨는 태양도 아니고 완전 지는 해도 아니고 중천에 딱 떠서 뭐 카리스마 여자로서의 매력도 충분하고 카리스마까지 갖췄잖아요. 그 위에 카리스마까지 갖춘 새로운 동방불패를 창조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배우로서의 임청아 씨의 능력은 뛰어나고 그때 당시에 뭐 홍콩의 여신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신들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찬사를 받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창조적이잖아요. 창조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배우들을 봐도 안타깝게 뭐 외모가 좋으신 분들은 많아요. 근데 이런 창조적인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가 그리고 이런 배역을 뭐 재창조해낼 수 있는 원작에도 없었잖아요. 원작을 각색하면서 물론 각색하는 부분은 각색하시는 분의 힘도 컸겠죠. 근데 이거를 각색하시는 분은 원작에도 없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없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이런 거를 캐릭터를 다 설정을 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흔할까요?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게 저는 연기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때부터 임청아 씨는 이제 중천에 있던 해로서 재미있는 사실은 뭐 홍콩 영화 팬들 중에 특히 임청아 씨 팬들 중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임청아 씨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뭐 동방불패 2, 동방불패 1에서 2도 있잖아요. 2는 물론이고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런 발산을 했습니다. 도마단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동방불패가 워낙 알려지니까 홍보 목적으로 동방여신이라는 비슷한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수입이 됐었는데 이 도마단에서는 근현대 혼란기에 장군의 딸의 역할을 하면서 또 이제 짧은 뭐 쇼컷을 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릴 중성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그럼 추남자라는 작품에서 또 짧은 머리를 통해서 장만옥 씨하고 구숙정 씨 이분들도 이제 그때 당시 홍콩 여배우로서 스타들이었는데 이분들과 자매 역할을 하잖아요. 자매 역할을 하면서 그때 맡은 배역도 형사였었죠. 그때는 이제 현대를 배경으로 한 현대극이었는데 형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남자들도 때려잡고 범죄자들도 때려잡는 이제 카리스마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길 통해서 저는 홍콩 영화가 왜 흥행했는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관점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또 배우를 제가 꼭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배우들이 이런 배우들이 요새 시대에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임청아 씨도 동방불패 완전 고전극이잖아요. 그렇죠. 무협 고전극이죠. 무협 고전극에서 그러한 의상이라든가 뭐 말투라든가 뭐 행동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그 시대에 받아들여져. 이 시대 당연 시대는 뭐 강호라면은 강호무림에서 당연 시대는 조정이라면은 그때 조정도 나오죠. 조정이라면 조정에서 당연 시대는 이러한 당연 시대는 관습들 이러한 관습들을 습득해서 연기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현대가 아까 말씀드린 형사 역할을 하는 것과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때 시대와 고전 시대는 180도 다르겠죠. 그런데 그거를 변신을 합니다.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하는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카리스마라는 매력은 그대로 배우의 트레이드마크는 그대로 갖고 가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그걸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우들이 그게 됩니까? 어설프게 흉내만 내잖아요. 그리고 뭐 의상이라든가 소품에만 의존하고 그리고 소도구에만 의존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옛날 같은 홍콩 영화의 르네상스 그리고 뭐 홍콩뿐만 아니더라도 영화가 전반적으로 뭐 옛날같이 재미있는 어느 나라 뭐 국적을 불문하고 영화가 잘 안 나온 이유가 그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배우들의 홍콩 영화 중흥 세태 이 원인을 배우들에 많이 둡니다. 그때는 이제 뛰어난 배우들이 많았고 창조성이 있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마단이나 주남자, 녹정기에서도 일부분 이제 주성치와 같이 공연하면서 일부분 카리스마를 보여준 부분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여성적인 매력은 잃지 않은 이 캐릭터가 또 앞에는 없었던 캐릭터입니다. 앞전에는 없었던 캐릭터인데 임청아가 창조를 해낸 캐릭터입니다.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청아가 대배우라고 불리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그냥 여담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임청아는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 송승헌에 대해서 좀 좋아했고 송승헌과 한번 만난 적이 있고 송승헌이 그 홍콩을 방문을 해서 임청아랑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임청아가 송승헌 팬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우성 씨하고 해외 영화제에서 둘 다 뭐 한 명은 배우 출신이고 한 명은 배우 이러니까 영화제에서 만나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고 시절의 사진 뒤에 좀 젊은 시절입니다. 좀 젊은 시절인데 아직 그렇게 이제 나이가 동방불패 때처럼 동방불패 때처럼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조금 젊은 시절의 모습 임청아 씨 모습이죠. 동방불패 때는 제가 알기로 우리 나이로 임청아 씨가 37인가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임청아 씨도. 왜냐하면 임청아 씨도 그 젊은 시절 전성기 20대 때 누구보다 꽃다운 배우였고 뭐 외모로서 뭐 밀리지 않은 데다가 여자로서의 매력도 다른 여배우들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미 나이가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였죠. 그럼 여기서 내가 배우로서 음악에서 무엇을 관객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아직 쇠퇴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카리스마라는 게 이제 관록에서 나온 관록에서 나이가 있으니까 관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카리스마 굉장히 능숙한 뭔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능숙하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거는 좀 관록이 있어야 보여주는 뭔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뭔가를 잘할 수 있어야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카리스마를 합친 미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음악을 평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청아 씨의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 여고 시절이었고 지금은 이제 젊을 때 경료 씨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앳된 얼굴이 보이시죠? 한참 첫 번째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왕조연 팬들이 궁금해하셨던 왕조연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청아와 더불어서 역시 임청아 씨와 더불어서 왕조연 씨도 오른쪽 분인 거 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 없죠? 왼쪽 분 아닙니다. 오른쪽 분입니다. 이거는 농구 선수 시절의 사진입니다. 농구 선수 시절의 사진이고 오른쪽 분이고 왕조연 씨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임청아 씨와 더불어서 홍콩의
별 중의 별이었죠. 그야말로 여배우 중에서 별 중의 별. 퀸 오브 퀸, 퀸 오브 퀸, 왕중왕. 조금도 이게 수식이 부족하지 않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 역시도 되게 어린 나이로 제가 알기로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 농구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원래는 이제 국가대표 출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국가대표 출신은 아니고 그 아버님께서 이제 대만의 농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좀 말이 와전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이 지금 대부분이고 그렇게 농구를 하다가 우연히 눈에 띄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데뷔라는 게 만약 완전히 미디어까지 다 합치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디다스 모델로 데뷔를 했으니까 CF로 아디다스 모델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게 데뷔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영화로 치면은 그 왕조연 씨 같은 경우는 특히 87년도잖아요. 87년도에 천녀유혼으로 우리나라에 완전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녀유혼을 데뷔작으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팬이라는 홍콩 영화 팬, 특히 홍콩 영화 팬을 하고 나는 왕조연이 팬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천녀유혼이 데뷔작 아니냐? 천녀유혼 데뷔작 아닙니다. 원래 재건 7일정 또 천녀유혼 앞에 이제 재건 7일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또 데뷔작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조차도 데뷔작이 아닙니다. 호반은 출 것이다. 올해 호반은 출 것이다. 이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왕조연이 데뷔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CF로 따진다면 아디다스 CF 거기서 데뷔로 봐야 되고 영화로 따진다면 올해의 호반은 출 것이다. 이 작품이 왕조연 씨의 데뷔작이 되었습니다. 왕조연 씨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키가 큽니다. 키에 대해서도 이게 팬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팬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 172다 뭐 이렇게 대부분 얘기가 많이 나오고 170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72, 170 둘 다 아닙니다. 175입니다. 그래서 장국영이 남자 배우 장국영을 홍콩 영화 팬들이랑은 다 아실 겁니다. 이분도 뭐 홍콩 영화 팬들이랑 당연히 아시는 배우죠. 이분이 장국영이 170대 초반 정도의 키입니다. 남자치고는 큰 키는 아니죠. 근데 이분이랑 촬영을 하면은 촬영 많이 했죠. 천녀유혼에서도 했고 천녀유혼 또 시리즈 2, 3탄 계속 나왔잖아요. 그걸 계속 했는데 장국영 씨랑 왕조연 씨가 촬영을 하면 왕조연 씨는 높은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왜냐면 키가 원래도 더 큰데 높은 신발까지 신어버리면은 도저히 이거 촬영이 안 될 정도고 원래 진짜 키는 왕조연 씨 같은 경우 175 정도라고 하네요. 굉장히 큰 키죠. 그때 당시 아시아 여성으로서 뭐 어느 나라를 가도 굉장히 큰 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분의 이제 국적을 보자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국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왕조연 씨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캐나다로 국적을 변경한 걸로 알아요. 이민을 가셔서. 그리고 임청아 씨 같은 경우 국적은 대만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본래 본적이 산동입니다. 임청아 씨 같은 경우 산동이기 때문에